우리 삶은요, 정말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어떨 때는 내 이익을 위해서 눈앞의 기회를 꽉 잡아야 할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신념을 지켜야 할 것 같고요. 바로 오늘 시대를 관통하는 이 근본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5년 동안 감옥에 가는 대가로 30억 원을 준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원칙이랑 눈앞의 이익 사이에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은 뭔가요? 이 고민이 바로 5년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회주의와 신념주의인데요.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삶의 철학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기회주의. 이건 말 그대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 힘이 있는 쪽에 붙는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반면에 신념주의는요,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사이의 갈등은 역사 속에서도 문학 작품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우리 역사 속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정말 격동의 시대에 완전히 상반된 선택을 했던 두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이 딜레마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시죠. 네, 바로 안중근 의사와 이완용, 이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대한독립이라는 그 신념 하나를 위해서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나라의 주권을 통째로 넘기는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 동기,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이제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먼저 안중근 의사를 보면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바쳤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서 독립의 의지를 맹세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죠. 그의 삶은 신념에 찬 행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자체를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완용은 어땠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의 편에 섰습니다. 나라의 외교권, 군대, 그리고 주권까지 차례차례 넘기면서 자기 자신의 지위를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는 권력의 흐름에 철저히 순응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했던 기회주의의 상징 같은 인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대한 역사의 무대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교실이라는 좀 더 우리 일상과 가까운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채만식의 단편소설 이상한 선생님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이 똑같은 딜레마가 펼쳐지거든요. 이 소설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선생님이 나옵니다. 한 명은 학생들한테 무조건 일본어만 쓰라고 강요하면서 권력에 순응했던 박 선생,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선생님들 없을 때 몰래 한국말을 쓰게 해주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려고 했던 강 선생님입니다. 이 박 선생이라는 인물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요, 바로 그 놀라운 적응력이에요. 일제강점기에는 그렇게 일본 천황을 찬양하더니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들어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국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주인이 누구든 그 편에 딱 붙어서 자신의 생존과 성공을 챙기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에 반해 강 선생은 정말 꿋꿋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미군정 시기에도 변함없이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신념 때문에 그는 결국 교직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신념을 지키는 길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인물이죠. 근데 이 딜레마가 근현대사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던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갈등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시조가 있거든요. 이건 이방원의 하여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고려 왕조에 대한 낡은 충성 같은 건 버리고 새롭게 열리는 이 조선에서 우리 함께 권력과 부귀를 누립시다 하는 달콤한 유혹인 거죠. 어떻게든 얽혀서 잘 살아보자는 것. 이것이 바로 김회주의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몽주는 단심가로 답하죠. 내가 100번을 죽고 뼈가 가루가 된다고 해도
내 신념, 즉 고려 왕조에 대한 충심은 절대 꺾을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 신념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이것이 바로 신념의 목소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역사, 소설, 그리고 시조 속 인물들의 선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회주의와 신념주의. 이 두 갈래의 길은 각각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기회주의자의 길. 당장은 이익을 보고 살아남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 도덕적인 명예나 존경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신념을 지키는 길은 어때요? 역사는 그를 존경할진 몰라도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개인적 희생이 따르죠. 정말 어떤 것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안중근과 이완용, 강 선생과 박 선생, 그리고 정몽주와 이방원의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역사는 안중근과 정몽주 같은 인물을 영웅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권력을 주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완용이나 박 선생 같은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쓰러지게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질문 하나를 던졌기를 바랍니다.